자, 오늘 진도 나갈 챕터 이름은 바이올로지컬 몰리큘스 챕터입니다. 우리는 이 챕터에서 크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볼 거고, 두 번째는 프로틴을 볼 거고, 세 번째 리피드를 볼 거고, 네 번째 워터를 볼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리빙 오르가니즘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카보하이드레이트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뭔지 안다 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자, 케미스트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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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트,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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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트로 끝나는 애들은 전부 옥시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카보네이트, 나이트라이트, 이렇게 아이트, 에이트를 갖고 있는 애들 옥시전을 갖고 있죠. 얘도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뭘 가지고 있다? 옥시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카보하이드레이트예요.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있냐? 카본, 하이드로젠, 옥시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뭐뭐뭐뭐 세커라이드라는 것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대개 슈거예요. 슈거가 뭐죠? 설탕,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설탕이 아니라 당을 의미해요. 당. 그래서 단맛이 나는 것들은 전부 카보하이드레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뭐뭐뭐뭐 세커라이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노세커라이드, 두 번째 다이세커라이드, 세 번째 폴리세커라이드가 있습니다. 세커라이드라고 끝나는 시점에서 얘는 카보하이드레이트예요. 모노세커라이드는 모노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한 개의 파티클, 한 개의 케미컬로 이루어진 카보하이드레이트고, 다이세커라이드는 이러한 모노세커라이드가 두 개가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카보하이드레이트입니다. 폴리세커라이드는 모노세커라이드가 여러 개가 합쳐져 있으면 폴리세커라이드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는 모노세커라이드부터 볼게요. 모노세커라이드는 솔유블 슈거입니다. 물에 녹는 슈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노세커라이드는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요. 대체로 모노세커라이드는 CH2O의 배수의 케미컬 포뮬러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C3H6O3 이런 식으로 배수의 관계를 가진 케미컬 포뮬러를 갖습니다. 또 모노세커라이드들은 뭐뭐뭐뭐 오즈로 이름이 끝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포도당, 영어로 글루코즈라고 얘기하죠. 그쵸? 과당, 프룩토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외에도 갈락토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런 모노세커라이드에는 트라이오즈라고 불리는 카본이 3개인 모노세커라이드들이 있고, 그럼 트라이오즈의 케미컬 포뮬라는 어떻게 될까요? CH2O가 기본 포뮬라인데 트라이오즈는 카본이 3개인 아이들이니까 이런 애들의 케미컬 포뮬라는 C3H6O3가 되겠죠. 또 펜토즈라는 모노세커라이드가 있습니다. 펜토즈는 카본이 5개인 애인데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떤 케미컬 포뮬라를 갖죠? C5H10O5가 되겠죠. 그쵸? 또 헥소즈 슈거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C6H12O6를 갖게 되겠죠. 이런 애들은 케미컬 포뮬라는 같더라도 스트럭처, 구조는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케미컬 포뮬라는 똑같은 애들을 우리는 아이소머라고 불러요. 아이소머. 이러한 헥소즈 모노세커라이드들의 아이소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펜토즈 모노세커라이드의 아이소머 2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헥소즈 모노세커라이드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 글루코즈인데요. 글루코즈는 알파 글루코즈와 베타 글루코즈가 있습니다. 알파 글루코즈부터 집중해서 볼게요. 각 꼭지점마다 카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카본 첫 번째, 카본 두 번째, 카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위에 달려있는 카본이 6번째 카본이에요.
카본 6개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헥소즈 슈거, 헥소즈 모노세커라이드가 맞죠? 옆에 있는 베타글루코즈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꼭지점 그리고 그 꼭지점 위에 있는 여섯 번째 카본까지 총 6개의 카본을 가지고 있는 헥소즈 모노세커라이드입니다. 그럼 알파글루코즈와 베타글루코즈는 무엇이 다를까요? OH의 위치가 서로 교차되어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의 다른 점입니다. 자, 또 다른 헥소즈 모노세커라이드 아이소머가 있는데요. 프룩토즈와 갈락토즈가 있습니다. 선생님 프룩토즈는 오각형처럼 생겼는데요. 여전히 카본은 6개입니다. 세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그 밑에 2개, 저 꼭지점 3개, 4개, 5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6개까지 총 6개의 카본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헥소즈 모노세커라이드입니다. 옆에 있는 갈락토즈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6번까지 6개의 카본을 가지고 있는 헥소즈 모노세커라이드입니다. 여기까지 이 4개 알파 글루코즈, 베타 글루코즈, 프룩토즈, 갈락토즈가 헥소즈 모노세커라이드 아이소머들이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펜토즈 모노세커라이드 아이소머 2개를 보도록 할게요. 라이보즈와 디옥시 라이보즈입니다. 얘네는 카본이 5개밖에 없어요. 저기 4번 카본 위에 각각의 4번 카본 위에 5번 카본이 달려있는 게 보이죠? 그쵸? 자, 얘네 2개 라이보즈와 디옥시 라이보즈의 차이점은 바로 저기 있는 저 하이드로젠의 위치입니다. 하이드로젠 보이나요? 2번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위치해 있으면 디옥시 라이보즈, OH가 위치해 있으면 라이보즈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엔 다이세커라이드를 볼게요. 다이는 2개라는 말이죠. 다이세커라이드는 모노세커라이드가 2개가 붙어 있으면 다이세커라이드인데 모노세커라이드 2개가 붙으면 거기서 워터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글라이코시릭 본드라는 본드가 생겨요. 됐나요?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워터가 removed 되는 리액션을 우리는 콘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리액션을 했는데 A랑 B랑 리액션을 했는데 얘네가 워터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얘는 무조건 콘덴세이션 리액션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모노세커라이드였다? 그러면 그때 이 두 모노세커라이드를 연결하는 본드의 이름은 글라이코시딕 본드예요. 자, 이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2개의 베타글루코즈를 준비했어요. 이 2개의 베타글루코즈가 서로 붙으면 OH와 OH가 서로 붙으면서 워터가 나오는데 여러분 워터의 케미컬 포뮬라는 H2O거든요. 그러면 H가 2개, 옥시전이 하나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각각 글루코즈에서 OH와 OH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H가 2개, O가 2개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워터를 만들려고 H 2개를 사용하고 O는 하나만 사용했으니까 O 하나가 남아요, 안 남아요? 그 O를 양쪽에 있는 베타글루코즈가 서로 쉐어하면서 본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본드가 글라이코시딕 본드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위치가 1번 카본과 4번 카본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거를 1,4 글라이코시딕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개의 글루코즈가 붙으면 우리는 얘를 말토즈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알파 글루코즈랑 알파 글루코즈가 붙어도 말토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알파 글루코즈와 베타 글루코즈가 붙어도 말토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다이세커라이드가 있는데 우리는 2가지만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바로 슈크로즈와 락토즈입니다. 슈크로즈는 글루코즈와 프룩토즈가 합쳐진 거고요. 제가 저기에는 알파 글루코즈를 갖다 넣었지만 베타 글루코즈가 와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즈와 프룩토즈가 합쳐지면 슈크로즈, 글루코즈와 갈락토즈가 합쳐지면 락토즈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의 특징을 좀 보면 슈크로즈는 플란트에서 글루코즈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형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플란트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플란트는 영양분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 프로세스를 우리는 포토신티시스라고 하죠. 포토신티시스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뉴트리언트는 글루코즈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파리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가 있는데 하필 왼쪽에 있는 이파리가 그늘에 가려져 있다면 왼쪽 이파리는 포토신테시스를 할 수가 없겠죠. 이때는 오른쪽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글루코즈를 왼쪽 이파리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때 운반을 위해서는 글루코즈를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 다른 형태가 바로 슈크로즈다. 글루코즈를 슈크로즈로 바꿔서 오른쪽에서 왼쪽 리프로 운반할 수 있다. 그럼 왜 슈크로즈로 바꾸냐? 글루코즈는 솔루블 하기 때문에 운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로를 통해서, 나 수로가 뭔지 모른다 손. 수로는 물길을 말해요. 물길, 뭐 리버나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뭐 넓은 아주 큰 호수, 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수로예요. 수로를 통해서 소금을 옮길 건데 소금을 그냥 수로에다가 던져버리면 됩니까?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니 운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플라스틱 통에다 넣는다던가 뭐 이렇게 워터프루프를 시킨 다음에 바다에다 던져서 옮겨야 운반이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글루코즈는 솔유블 하기 때문에 인솔유블한 슈크로즈로 바꿔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락토즈는 그럼 뭘까요? 락토즈는 우리가 엄마의 젖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락토즈예요. 여기서 엄마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 안에도 락토즈가 있어요. 락토즈의 한국 명칭은 젖당이에요. 지읒, 지읒, 젖당입니다. 젖에 들어있는 당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감기약이나 아니면 흔히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 같은 것들 또는 처방받는 약들을 보면 거기에 설명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이런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한번 펼쳐본 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 종이를 펼쳐보면 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당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 복용하는 것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 유당, 이 젖당이 바로 락토즈예요. 되게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다이세커라이드를 모노세커라이드로 만들 수도 있어야겠죠. 다이세커라이드에다가 워터를 제공해주면 저 글라이코시틱 본드가 부서지고 모노세커라이드 형태로 돌아갑니다. 워터를 제공해주면 본드가 부서지는 거죠. 워터는 하이드로라는 어두를 가지고 있고 부수다는 것은 라이시스라는 어미를 갖고 있어서 이걸 합친 하이드로라이시스, 즉 하이드롤리시스는 워터를 더해서 다이세커라이드를 모노세커라이드로 바꾸는 케미컬 리액션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폴리세커라이드로 가기 전에 이러한 모노세커라이드들의 다른 유지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모노세커라이드는 source of energy를 만들 수 있다. 자, source of energy가 뭘까? 우리가 셀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하죠?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정답입니다.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을 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이 에너지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케미컬이에요. 이 케미컬의 이름이 ATP입니다. 레스피레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의 이름 ATP. 이 ATP가 모노세커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라이보즈라는 애한테 아데닌을 섞으면 우리는 걔를 아데노신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보즈라는 애가 아까 이렇게 생긴 펜토즈 슈거였어요. 그쵸? 여기 라이보즈에다가 아데닌이라는 케미컬을 붙이면 우리는 얘를 아데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데노신에다가 포스페이트를 하나를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줄여서 AMP라고 부르고요. 포스페이트를 하나 더 붙이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가 되는데 줄여서 ADP가 되고요. 여기다가 포스페이트를 하나를 더 붙이면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즉 ATP가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모노세커라이드는 또 다른 곳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노세커라이드는 다른 더 커다란 몰리큘들을 만드는 기본 유닛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폴리세커라이드들, 즉 스타치와 글라이코젠과 셀룰로스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노세커라이드들이 필요합니다. 글루코즈를 많이 모아서 스타치를 만들 수도 있고 글라이코젠을 만들 수도 있고 셀룰로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노세커라이드를 사용해서 우리는 뉴클리오타이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펜토즈 슈거, 즉 라이보즈나 디옥시라이보즈에게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를 오른쪽에다 붙여주고 왼쪽 위에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면 이게 뉴클리오타이드입니다. 저기서 오각형 모양이 저 펜토즈 슈거, 모노세커라이드죠. 이런 애를 많이 연결을 하면 DNA 또는 RNA가 되는데 저기서 펜토즈 슈거가 만약에 라이보즈를 사용했다면 RNA가 되는 거고 저 펜토즈 슈거가 만약에 디옥시라이보즈를 사용했다면 DNA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폴리세커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폴리세커라이드 종류는 우리 세 가지밖에 안 배울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치, 글라이코젠, 그리고 셀룰로스를 배울 거예요. 먼저 특징부터 정리해보고 갈게요. 스타치는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아밀로스, 두 번째는 아밀로펙틴입니다. 이 둘 다 스타치고요. 그리고 글라이코젠과 셀룰로스를 각각 볼 겁니다. 스타치랑 셀룰로스는 전부 플란트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폴리세커라이드고 글라이코젠이 애니몰에서 찾을 수 있는 폴리세커라이드입니다. 차이점은 스타치를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애니몰들 몸 안에서 글라이코젠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스타치를 구성하는 알파글루코즈가 그대로 애니멀 안에 들어와서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 알파글루코즈로 만들어진 글라이코젠이 되는 거다. 그리고 얘네의 구조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해서 우리 지금부터 구조를 볼 거예요. 자, 먼저는 스타치를 볼 건데 스타치는 두 종류가 있었죠.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우리가 먼저 볼 건 아밀로즈부터 볼게요. 아까 전에 스타치는 알파글루코즈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두 개의 알파글루코즈를 그려놨고요. 이 알파글루코즈 두 개가 서로 붙을 건데 OH가 붙으면서 워터가 빠져나가면 콘덴세이션 리액션입니다. 그리고 O 하나를 서로 쉐어하면서 본드가 생기는데 이 본드의 이름이 1,4-글라이코시딕 본드였어요. 이런 식으로 알파글루코즈가 무수히 많이 연결이 되면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겠죠. 알파글루코즈가 1,4-글라이코시딕 본드로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얘를 멀리서 보면 그냥 일정한 하나의 선처럼 보일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돼지 꼬리 마냥 칭칭 감아 놓으면 이걸 우리가 힐릭스 스트럭처라고 말하는데 이 힐릭스 스트럭처 오브 알파 글루코즈가 바로 아밀로스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아밀로펙틴을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알파 글루코즈를 사용해서 1,4-글라이코시딕 본드로 붙여놓은 다음에 얘네를 길다란 체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가 가끔 일자로 붙지 않고 옆에 삐쭉 튀어나와서 붙어있는 애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1,6-글라이코시딕 본드가 생겨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글루코즈가 옆으로 붙는다면 1번하고 4번이 아닌 1번하고 6번 카본에 있는 OH가 서로 붙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워터가 나오고 역시 콘덴세이션 리액션이고요. 거기서 O를 하나 쉐어하면서 글라이코시딕 본드가 생기는데 얘는 1번하고 6번 카본에 글라이코시딕 본드가 생기는 거니까 1,6-글라이코시딕 본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파글루코즈가 연결이 될 텐데 스트레이트 체인으로 연결될 때는 1,4-글라이코시딕 본드, 옆에 브란치가 생기는 부분은 1,6-글라이코시딕 본드예요. 자, 그러면 저 1,6에서 쭉 위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전부 1,4-글라이코시딕 본드로 연결이 되겠죠. 왜?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의 스트레이트 체인이니까. 삐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막 브란치를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막 만들게 되면 이런 브란치드 스트럭처 오브 알파 글루코즈가 바로 아밀로펙틴입니다. 같은 구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같다고 말할 수는 없고 same은 아니고 similar,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애니몰에서 발견이 되면 걔의 이름은 글라이코젠이 되겠습니다. 글라이코젠까지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셀룰로스를 볼 건데 셀룰로스는 알파 글루코즈가 아니라 베타 글루코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까지 봤던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글라이코젠은 알파 글루코즈로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부터 본 셀룰로스는 베타 글루코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타 글루코즈를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OH가 서로 붙을 게 교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되게 서로 붙는다고 표시를 해줬고 역시나 1번하고 4번 카본에 있는 OH가 붙는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죠. 여기서 워터가 나오기 때문에 콘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말을 할 거고 걔네가 옥시즌을 쉐어하면서 만드는 본드는 역시 1,4-글라이코시딕 본드가 됩니다. 아까 알파 글루코즈랑 거의 흡사하죠. 네,
베타글루코즈를 사용했다는 거 말고는 마치 아밀로즈처럼 이렇게 스트레이트 체인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스트레이트 체인은 베타글루코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밀로즈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명심을 해주시고 얘네들이 여러 개의 라인이 서로 붙어 있을 경우 윗 라인과 밑에 라인들이 서로 하이드로젠 본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얘네가 뭉쳐질 수 있는데 그렇게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는 마이크로피브릴이라고 부를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밧줄 알죠? 밧줄. 밧줄이 사실 하나의 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 적어도 2개 이상, 3개 이상의 실들이 서로 뭉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그 뭉쳐진 실 덩어리도 사실 풀어보면 그 안에 더 얇은 실들이 있고 걔를 풀어보면 또 더 얇은 실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베타글루코즈가 연결되어져서 서로 하이드로젠 본드로 붙어서 만든 하나의 덩어리인 마이크로피브릴이 한 번 더 덩어리들끼리 뭉칩니다. 그럼 우리는 걔를 파이버라고 불러요. 근데 이 파이버의 이름은 셀룰로스입니다. 이런 셀룰로스 파이버가 또 여러 개가 뭉치면 그게 바로 플란트의 셀월을 만듭니다. 그래서 플란트 셀월은 뭘로 만들어져 있다?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답입니다. 자, 근데 셀월을 갖고 있는 게 플란트만이 아니란 말이죠. 박테리아도 셀월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박테리아의 셀월은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한 1.2점 문제로 물어볼 수 있겠죠?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셀룰로스는 하이 텐사일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어요. 텐사일 스트렝스는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힘을 가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셀룰로스는 구멍이 송송 뚫려져 있는 셀월을 만들어요. 그래서 freely permeable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partially permeable 했어요.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죠?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 서브스탄스만 들어와 할 수 있고 물을 좋아하는 하이드로필릭 서브스탄스는 멤브레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커다란 애들도 셀 멤브레인을 지나갈 수 없어서 셀 멤브레인은 partially permeable이었는데 지금 셀룰로스로 만들어진 이 셀월은 군데군데 구멍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이 안 날까 봐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면 지금 셀월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뽕뽕뽕뽕. 그쵸? 왼쪽에 저 갈색깔 그림 저게 셀월인데 저 사진들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단 말이죠. 뭔가 물 부으면 물이 그대로 빠져나갈 것 같은. 그래서 저 구멍들 때문에 셀월은 freely permeable 하다. 그리고 셀월은 셀룰로스 셀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strong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안에 있는 멤브레인이 빵빵해도 절대 셀이 터질 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케미컬 리액션을 봤어요. 뭘 봤죠? 먼저 글루코즈와 글루코즈가 합쳐져서 말토즈가 되면서 워터가 나오는, 또는 뭐 글루코즈랑 프룩토즈가 합쳐져서 슈크로즈랑 워터가 나오는, 또는 글루코즈랑 갈락토즈가 합쳐져가지고 락토즈 플러스 워터가 되는 리액션들을 봤습니다. 전부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리액션들은 콘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불렀죠. 콘덴세이션 리액션들은 어떤 리액션이다? 워터가 removed 되는 리액션이다. 이거의 반대 리액션도 있었죠. 예를 들면 말토즈에 물을 주면 반대로 글루코즈랑 글루코즈로 부서질 텐데 물을 줘서 부수는 거 하이드로라이시스, 하이드롤리시스다. 물을 주면 몰리큘이 부서지는 게 하이드로라이시스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 방금까지 배운 폴리세커라이드, 모노세커라이드 그리고 다이세커라이드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test for reducing sugar를 볼 건데 이건 또 뭐예요? 자, reducing sugar는 모든 모노세커라이드들을 reducing sugar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세커라이드 중에 말토즈만 reducing sugar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슈크로즈랑 락토즈는 reducing sugar가 아닌 거죠.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베네딕트 솔루션으로 테스트합니다. 베네딕트 솔루션은 파란색인데 얘를 리듀싱 슈거에다가 들이부으면 색깔이 오렌지 프리시피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논 리듀싱 슈거를 테스트해 볼게요. 논 리듀싱 슈거 중에 우리는 슈크로즈를 볼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슈크로즈는 글루코즈와 프룩토즈가 붙어 있는 거였어요. 쟤네를 먼저 이혼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바로 HCl.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가 필요합니다. 얘를 집어넣으면 슈크로즈를 구성하고 있는 글루코즈와 프룩토즈가 서로 이온을 하고요.
그 상태는 아직 애시딕하기 때문에 further reaction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eutralize 시키기 위해서 이때 이 neutralize의 스펠링은 NEU를 써야 됩니다. neutralize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집어넣냐? 알칼리 NaHCO3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 솔루션은 이제 뉴트럴해졌습니다. 그쵸? 이 뉴트럴한 솔루션에 아까 reducing sugar를 테스트했던 거랑 똑같이 베네딕트 솔루션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베네딕트 솔루션이 색깔이 변합니다. 무슨 색깔로? 오렌지 프리시피테이트로. 됐죠? 자, 그럼 스타치는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타치가 원래 어떤 색깔인지 알고 있나요? 스타치는 원래 지푸라기 색깔이에요. 지푸라기 색깔. 우리가 뭐라고 시험에다 써야 되느냐 하면 스트로우 옐로우라고 써야 돼요. 스트로우. 스트로우 스펠링은 빨대랑 똑같아요. STRAW. 스트로우. 스트로우가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알죠? 지푸라기. 갈색깔 지푸라기. 스트로우 옐로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노리끼리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오줌에다가 물 많이 넣은 색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이오딘 솔루션을 넣을 건데 아이오딘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다쳤을 때 발라주는 빨간 약이에요. 전혀 빨갛지 않죠. 갈색과 빨간색이 섞인 같은 색깔이죠. 우리 포비돈 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걔를 넣습니다. 그럼 얘는 원래 갈색인데 스타치랑 만나면 색깔이 멍이 들어요. 한 대 쳐 맞아갖고 블루블랙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스타치가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솔루션, 블루블랙 솔루션에다가 스타치랑 리액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케미컬을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스타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른 걸로 변하겠죠. 그럼 색깔이 점점 투명으로 다시 변합니다. 또는 아이오딘이 있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해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셀룰로스를 테스트해 볼게요. 셀룰로스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싶을 때에는 슐츠 솔루션을 쓸 건데 슐츠 솔루션은 옐로우 색깔이에요. 얘를 셀룰로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집어넣고 실제로 셀룰로스가 있다면 색깔이 보라 색깔로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 잠깐 다음 리피드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케미스트리적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다이폴과 하이드로젠 본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이폴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워터가 있어요. 워터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텀을 배워야 되는데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는 텀을 배워야 돼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쉽게 얘기하면 일렉트론을 꼬시는, 얼마나 잘 꼬시냐 하는 영향력이에요. 일렉트론을 더 잘 꼬실수록, 일렉트론을 더 잘 세듀싱 할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옥시즌은 하이드로젠보다 일렉트론을 더 잘 꼬셔요. 아, 일로 와. 그럼 옥시즌이 하이드로젠한테서 멀어지고 옥시즌한테 가까이 가요. 그래서 옥시즌하고 하이드로젠이 워터 안에서 일렉트론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일렉트론이 옥시즌 쪽으로 더 가까이 가니까 옥시즌은 partially negative해지고요. 하이드로젠은 partially positive해집니다. 이걸 멀리서 보면 마치 워터 몰리큘은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두 개의 폴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플러스 마이너스 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다이폴이라고 부릅니다. 다이폴 뭔지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워터 몰리큘들은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이폴 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하필이면 다이폴 폴스가 between 하이드로젠 and 옥시전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러한 다이폴 폴스를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불러요. 아, 그러면 H랑 O랑 그 사이에 다이폴이 있으면 하이드로젠 본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얘 말고는 없는 거예요? 두 개 정도 더 있어요. H하고 N, H하고 F 사이에 일어날 때에도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리피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드는 지방이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하는 게 리피드랑 팻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리피드는 고체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팻은 흔히는 액체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팻이 아니라 리피드다. 왠지는 요 뒤에 이제 가면 알 수 있어요. 리피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글리세롤과 3개의 패티애시드가 필요해요. 글리세롤 많이들 들어봤죠? 만약에 안 들어봤다면 오늘 집에 가서 본인의 화장품 또는 엄마 화장품 그도 없다면 샴푸나 린스를 뒤집어 보세요. 그럼 인그리디언트에 글리세롤이 꼭 나옵니다. 특히 보습용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글리세롤이 꼭 나와요. 왜냐하면 화장품들은 전부 다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인그리디언트에 항상 모든 화장품에 나오는 게 아쿠아예요. 워터가 나온다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물하고 지방하고는 안 섞이잖아요. 섞이게끔 도와주는 이머시파이어, 유화제가 필요한데 가장 싼 게 알코올이에요. 글리세롤. 그래서 글리세롤을 많이 씁니다. 글리세롤 1개와 3개의 패티 애시드를 합치면 하나의 리피드가 되는데 패티 애시드라는 말이 너무 길죠.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fat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fat을 쓰면 안 되는지 알겠죠? 자, 먼저 패티 애시드부터 좀 볼게요. 패티 애시드는 칼복실릭 애시드예요. 케미스트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칼복실릭 애시드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요. 칼복실릭 애시드는 COOH를 포함하고 있는 애여서 패티 애시드도 COOH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대개 15개에서 17개의 카본을 가지고 있는 되게 긴 체인인데 이 중간에 카본 더블 본드가 없으면 saturated fatty acid, 줄여서 saturated fat이라고 말하고요. 얘네들은 멜팅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서 대부분 애니멀 팻들이 이런 saturated fat, 즉 포화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15개에서 17개의 카본들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카본 더블 본드가 있다면 얘는 unsaturated fat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멜팅 포인트가 낮아서 대부분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성 기름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이런 애들이에요. 됐죠? 우리가 이런 애들을 불포화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더블본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 더블본드가 없는 애들은 스트레이트 체인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고 더블본드가 있는 애들은 저렇게 꺾인 모양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후라이팬에 이렇게 그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쓰는 뭐 카놀라유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unsaturated fat 저렇게 꼬불꼬불 꺾여져 있는 모양이고요. 뭐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기름들은 전부 다 saturated fat,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straight chain fa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리세롤 볼게요. 그러면 글리세롤은 OH를 가지고 있죠. 지금 보니까 OH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글리세롤 또는 트라이알코올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얘네들이 OH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알코올이고요. 그리고 케미스트리를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알코올하고 칼복실릭 애시드를 합치면 물하고 에스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 알코올하고 칼복실릭 애시드를 연결하는 본드의 이름을 우리는 에스터 본드 또는 에스터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말로 한 번 듣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죠. 제가 여기 글리세롤 하나와 패티스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아직 붙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얘네가 붙게 되면요. 거기에서부터 워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니까 콘덴제이션 리액션입니다. 그럼 총 3개의 콘덴제이션 리액션을 해야 되고 3개의 워터 몰리큘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쟤네가 붙으면서 알코올하고 칼복실릭 애시드가 붙으면 에스터 링크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3개의 에스터 링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리피드 몰리큘이에요. 이게 원 리피드 몰리큘입니다. 얘네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트라이글리서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글리서라이드라는 명칭이 에스터라는 명칭이어서 트라이 3개의 에스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라이글리서라이드라고 불러요. 트라이글리서라이드의 사용처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방도 레스피레이션에 사용이 되어져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레스피레이션은 글루코즈 사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리피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살 빼려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런닝머신이나 또는 운동할 때 30분 동안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30분 이상을 운동을 해야만 지방이 연소가 돼서 살이 빠집니다. 내가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한다. 런닝머신 30분 아무리 뛰어도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무조건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트라이글리서라이드 리피드의 사용처는 just below the skin to prevent heat loss. 이게 뭐죠? 피하 지방이죠. 피부의 바로 밑에 있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around the kidney to prevent damage. 키드니 근처를 감싸줘서 뿅뿅 아무리 우리가 어디에 부닥쳐도 잘 다치지 않게 장기가 건강하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blubber provide buoyancy. 이거는 뭐냐면 고래 같은 애들이 둥둥 뜰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트라이글리서라이드 리피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둥둥 뜰 수 있어요. 됐죠? 자, 우리 리피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방금 배웠는데 제가 좀 징그러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리를 하나 뜯어볼게요. 그러면 패티시드가 2개만 연결이 됐겠죠. 다리를 뜯은 자리에다가 머리를 하나 더 달 건데 그 머리가 포스페이트예요. 포스페이트. 그럼 얘는 리피드는 리피드인데 포스포리피드라고 불러요. 왜? 포스페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좀 그림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이 생기는데 저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는 수용성입니다. 물은 하이드로 그리고 좋아한다는 필릭이어서 대가리는 하이드로필릭 헤드고요. 꼬리는 하이드로 포빅 테일입니다. 포빅은 무언가 싫어하는 거죠. 포비아 이런 거 포빅 싫어한다. 얘를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치 수중발레하는 애들처럼 머리는 물에 들어가고 다리는 둥둥 뜹니다. 근데 얘네를 내가 물에다가 그냥 쑥 담궈버리면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 테일은 지들끼리 뭉치고 물을 좋아하는 하이드로필릭 헤드는 물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나 물 좋아. 나 물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가 양이 적으면 이런 마이실 스트럭처가 되는데 얘네가 양이 많으면 더블 레이어가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바이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레이어. 근데 이 바이레이어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포스포리피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셀 멤브레인 스트럭처예요. 됐죠? 이런 리피드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리피드를 에탄올하고 섞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면 뿌연 액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뿌연 액체를 우리는 이머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머전 알죠? 우리 얼굴에 바르는 이머전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로션이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이머전이라고 말하죠. 왜 우리 로션들 보면 하얀 색깔 막 색깔 이렇게 하얀 색깔 이렇게 액체 형태로 되어져 있잖아요. 로션 또는 여기서는 이머전. 그게 리피드들이랑 물이랑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틴으로 넘어가 봅시다. 단백질. 남자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백질. 프로틴은 아미노 애시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진주 목걸이는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그쵸? 그러면 흑진주 팔찌는 흑진주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프로틴은 아미노 애시드라는 모노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미노 애시드 두 개가 붙으면 펩타이드 본드로 연결이 돼요. 마치 모노세커라이드가 붙으면 글라이코시틱 본드로 연결이 되고 알코올하고 패티애시드하고 붙었을 때에는 우리가 에스터 링크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아미노 애시드하고 아미노 애시드가 연결이 될 때에는 펩타이드 본드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오브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subsequently하게 secondary, tertiary, quaternary structure of 프로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프로틴을 먹었어요. 우리가 프로틴을 먹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막 분해해서 아미노애시드로 바꿔요. 이렇게 바꾼 아미노애시드를 다시 리어레인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틴으로 바꾸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 몸에서 필요하게 바꾼 프로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엔자임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엔자임들은 프로틴입니다. 또 우리가 셀 멤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할 건데 다다음 챕터에서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프로틴들이 마치 이빨에 낀 고춧가루처럼 군데군데 프로틴들이 껴있어요. 걔네들의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고요. 또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프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시전을 운반하기 위해서 레드블러드셀이 필요하잖아요. 그 레드블러드셀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죠. 그 헤모글로빈도 프로틴입니다. 또 우리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화이트 블러드 셀들이 항체, 안티바디를 만드는데 이 안티바디도 프로틴들이에요. 또 콜라겐도 필요하죠. 우리 콜라겐 들어봤죠? 콜라겐. 이런 콜라겐들도 왜 돼지 껍데기에 많다고 하는 콜라겐. 엄마들이 이 주름 없애려고 먹는 그 콜라겐. 우리 몸에 필요한 탄력을 유지해주는 바로 그 콜라겐. 우리 그 왜 사리곰탕이 아니라 뭐지? 곰국 먹으러 갔을 때 도가니탕 먹으러 갔을 때 그 도가니의 그 쫄깃쫄깃한 그 콜라겐. 그 콜라겐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쵸? 그 얘네도 바로 프로틴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손톱, 발톱 전부 프로틴입니다. 우리 근육을 구성하는 액틴하고 마이오신 바로 프로틴입니다. 또 프로틴을 이용해서도 레스피레이션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틴을 만드는 처음 구성 단위가 아미노애시드라고 했으니까 아미노애시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봐야겠죠. 여러분 아미노애시드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김새를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아미노애시드를 그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왼쪽에 NH2 아미노 그룹, 오른쪽에 칼복실릭 그룹 COH가 있고요. 밑에 칼본 밑에 보면 R이라고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저 R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애들이 올 수 있는데 저 R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애시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는 다 인간인데 DNA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저 R그룹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아미노에시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아미노에시드가 뭔지 알았으면 두 개의 아미노에시드를 붙여볼게요. 두 개의 아미노에시드가 붙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COOH의 OH와 왼쪽에 있는 NH2의 H가 합쳐지면서 워터가 나오고 그리고 두 개가 붙습니다. 바로 펩타이드 본드로 말이죠. 이렇게 아미노에시드가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붙으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오브 프로틴이 됩니다. 중간에 펩타이드 본드로 연결이 되고요. 이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들이 자기네들끼리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들끼리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연결이 되는 포스를 인터몰리큘러 포스 또는 런던 포스라고 부를 거예요. 이외에도 하이드로젠 본드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붙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상한 모양을 만드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돼지꼬리처럼 꼬아진 알파 힐릭스를 만들던지 아니면 면과 면이 마치 그 접혀진 부채꼴 모양으로 접혀진 베타 시트 모양을 만들던지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세컨더리 스트럭처 오브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지대들끼리 또 한 번 붙어서 모양이 막 구겨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떤 본드로 붙을 수 있냐면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붙을 수도 있고요. 아이오닉 본드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붙어서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구조가 변하면 터셔리 스트럭처가 됩니다. 이러한 터셔리 스트럭처가 두 개 이상 연결이 되면 쿼터너리 스트럭처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런 쿼터너리 스트럭처 프로틴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헤모글로빈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헤모글로빈이고 이 헤모글로빈은 지금 터셔리 스트럭처 프로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인슐린도 지금 터셔리 스트럭처 두 개가 붙어져서 쿼터너리 스트럭처가 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로 여러분에게 읽어오라고 숙제를 내줄 텐데 여기 지금 제가 헤모글로빈에 관한 내용을 쫙 써놨습니다. 헤모글로빈은 프로틴인데 글로뷸러 프로틴입니다. 글로뷸러 프로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진 모양을 갖고 있는 프로틴이 글로뷸러 프로틴이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두 가지 프로틴을 비교하라는 게 나올 건데 하나는 글로뷸러 프로틴, 하나는 파이버러스 프로틴이 나올 거예요. 글로뷸러 프로틴은 말 그대로 뭉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뭉쳐져서 동글동글한 그 눈싸움 할 때 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형태의 프로틴이고요. 이그젬플로 배우는 게 바로 이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러면 글로뷸러 프로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그젬플 중에 하나인 헤모글로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콜라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콜라겐은 누구의 이그젬플일까요? 파이버러스 프로틴의 이그젬플입니다. 파이버러스, 파이버인데 파이버는 우리 아까 배웠죠. 얇은 선, 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가 또 덩어리로 뭉쳐지면 파이버다라고 했죠. 콜라겐은 파이버입니다. 역시나 프로틴인데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콜라겐의 사용처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넘어가서 워터하고 끝날 건데요. 워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워터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 못 쓰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저기 properties of water가 나와져 있죠. 워터의 프로퍼티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하이드로젠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 않는다. 그리고 워터는 스페시픽 캐파시티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근데 하필이면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물이 스페시픽 캐파시티가 높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열을 많이 받아도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호미오떨미이기 때문에 바디 템퍼처가 쉽게 변하면 안 되겠죠. 하이 레이턴트 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 열을 많이 받아야 증발한다. 또 워터는 유니버셜 솔번트죠. 무슨 말이냐? 옷에 케찹 묻었어요. 밥 먹다가. 엄마가 뭐라 그러죠? 화장실 가서 얼른 닦고 와라. 밥 먹다가 뭐 김치 묻었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죠? 얼른 가서 물로 씻고 와라. 그쵸? 그림 그리다가 페인트가 책상에 묻었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죠? 물티슈로 닦아라. 왜요? 물은 유니버셜 솔번트니까 모든 걸 다 디솔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왜입니까? 워터 아까 다이폴이라고 했죠. 워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있어서 지금 이 그림처럼 Na 플러스를 물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쪽인 옥시즌이 갔다가 들이붙어서 겉에를 감싸주고 Cl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플러스 쪽인 H가 이 겉을 감싸서 둘러싸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싸고 녹일 수 있는데 문제는 폴라인 애들만 녹일 수 있습니다. 폴라인 애들은 뭐냐면 차지를 갖고 있는 애들. 만약에 저기 있는 그림이 애가 Na 플러스가 아니라 NA였다면 이거는 물에다가 녹을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무조건 폴라, 즉 차지를 갖고 있는 애만 물에 녹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like, dissolve, like라고 해요. 여기서 like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녹일 수 있다. 폴라는 폴라를 녹일 수 있다. 그래서 물에는 폴라가 녹는다. 근데 네일 아트 같은 거 했을 때 매니큐어, 젤 네일 말고 매니큐어는 아세톤으로만 지워지죠. 왜? like, dissolve, like. 아세톤으로만 지워지는 이유는 우리 매니큐어가 올게닉 서브스텐스이기 때문에 올게닉 서브스텐스는 어디에만 녹는다? 올게닉 서브스텐스, 즉 아세톤에만 녹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숙지해서 오시면 됩니다.